지난 6일 지방선거 결과 새롭게 구성된 충남 기초의회들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학교 방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점포를 내놓은 소상공인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인 척 접근한 뒤 권리금을 더 받아주겠다며 감정평가로 등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이 7년 연속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은 3만 4천여 톤으로 전국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충남 지역 기초의회가 새롭게 구성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시작부터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네,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석씩 동수를 기록한 당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김덕주 의원을,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진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의장 선거의 경우 7대7로 동률이 나오면서 3차 투표까지 가는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지만 의회 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김덕주 의원이 최종 선출됐습니다.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17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의 현안과 주권사업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민원을 대변하고 해결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는 의장에 국민의힘 이상우 의원이, 부의장에는 같은 당 홍원표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양당 의원들이 회기 시작에 앞서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면서 선거가 원만하게 치러진 겁니다. 국민의힘 3석, 민주당 4석인 청양군의회도 양당 합의로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의장은 재선인 민주당 차미숙 의원이, 부의장은 같은 당 이경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1석을 가져갔습니다. 반면 일부 기초의회는 의장단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이 7대7로 같은 서산시의회는 최다선인 국민의힘 김맹호 의원이 사실상 전반기 의장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을 놓고 양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9대 서산시의회 회기는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홍성군 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한 표결에서 의장에 이성균 의원을, 부의장에는 장재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3석 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문병우 의원이 맡게 되면서 본회의장에 복귀했습니다. 태안군 의회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 4명만이 참석한 투표를 통해 신경철 의장과 전재욱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특히 의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 박용성 의원은 지난 8대 하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으나 9대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놓고 거의 모든 기초의회가 비슷한 진통을 겪으면서 지역사회 눈초리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 대신 당리당략을 앞세운 감투 싸움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입니다. 교황식 투표다 이런 허울 좋은 그런 식으로 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초반부터 좀 불쾌하게 또 참 hun사를 찌푸리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례를 좀 개정해서 출마 선언을 하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정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단을 뽑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나름대로 그 시민들이 볼 때 또 상당히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인식되고. 자리 다툼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충남도 내 기초의회.
자칫 의장단 구성 파행이 전통으로 굳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충남 지역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6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665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천안에서 가장 많은 179명이 확진됐고 나이별로는 20대 확진자가 11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재유행될 경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 명이 이를 수 있다며 휴가철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19,371명. 2만 명이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15주 만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7월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다가 대량 확진으로 획득한 면역력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인들도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점포를 내놓은 소상공인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점포를 내놓은 소상공인 70여 명에게 공인중개사인 척 접근해 권리금을 더 받아주겠다며 감정평가료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7년 연속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충남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3만 4천여 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약 17%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내에서는 당진시가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당진시의 배출량은 약 13,000톤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단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대폭인 6.9%로 조사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지난달 충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6.9%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7월 6.5%를 기록한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품목별로는 식품이 7.8%, 농축수산물 4.7%, 공업제품 11.2% 등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 수는 모두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기온이 가장 높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교육청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휴업을 검토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도 체육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비상구급품과 냉방기를 점검했습니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실과 매점의 위생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당진시가 고대면 용두리 일원의 한돈, 한우 먹거리타운 조성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조성한 한우타운이 사실상 실패한 채 방치돼 있어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 2010년 당시 당진구는 합덕시장 전통시장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합덕시장 내에 한우거리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됐습니다. 당시 한우거리는 정육점과 식당을 두고 당진 한우를 맛보는 것은 물론 직접 사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한우거리에는 식당 5개, 정육점 5개가 입점했고 당진시는 한우거리를 찾는 관광객이나 소비자가 늘어날 경우 기존 한우거리를 중심으로 점차 식당, 점포수 등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덕의 한우거리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우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한산한 상태로 여전히 정육점 5곳과 식당 5곳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웰빙 한우촌 건물은 농지법에 저촉돼 일반 음식점으로 활용할 수 없어서 식당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당시 당진시는 법적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웰빙 한우촌 건립에 9억 5,800만 원을 투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당진시가 고대면 용두리에 한우, 한돈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당진시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장은 이번 연구 용역은 고대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종합운동장과 삼선산 수목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무언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연구일 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군이 농업 현장을 직접 찾아 여름철 영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의 김성철 인재육성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장 김성철입니다. 예, 먼저 여름철 현장 영농 교육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저희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월 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컨설팅 해드리는 여름철 현장 영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교육 계획도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전문 지도사 11개조 22명을 투입하여 벼농사에서는 물관리 요령과 이삭거름 시용 방법을 소개하고 병해충 방제와 항공 방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고, 밭농사에서는 태안군 주산작목인 고추와 생강, 마늘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 요령과 추비 시용 방법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안전을 위해 진드기 피해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매년 진행하는 교육이었는데 코로나19로 작년에도 교육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있어 힘들었는데 금년에는 마을별 20-30명의 농업인이 모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질문과 해결책을 문의하는 등 상호 간 의견을 활발하게 주고받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김성철 팀장이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회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예산지역구 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당진지역구 국민의힘 최창용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운영위는 의회와 사무처, 의회 소관 조례를 비롯해 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담당합니다. 예결특위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심사합니다. 보령 머드박람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현장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보령시 조직위 관계자는 6일 박람회장을 찾아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에는 주재관, 웰니스관 등 7개의 전시관과 관람객 휴식 공간, 편의시설 등이 마련됐습니다. 서해안권 첫 해양국제행사인 이번 박람회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